안녕하세요. 특별한 탑5의 이예린입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대장주들이 힘을 내주면서 굉장히 든든했던 하루였는데요. 그 안에서 다른 종목들도 어떤 전략이 하나씩 챙겨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네, 넥스틴입니다. 반도체 장비주 4.37% 상승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난주 후반부터 반도체 업황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계속해서 소보장 종목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DDR5 중심으로 D램 가격 인상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낸드 플래시 제조사 샌디스크 4월부터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심이 자극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도 다음 달부터 낸드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앞으로 감산에 대한 효과 본격적으로 날 수 있을 거다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구환신, 엔비디아 GTC까지 반도체를 도와주는 모멘텀 정말 많은데요. 이번 주 어떤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SOS랩입니다. 오늘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율주행 함께 로봇도 묶이고 있죠. SOS랩의 라이다가 현대차 로봇 이 사업부인 로보틱스랩과 최근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로봇 쪽으로도 매출이 나올 거다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로봇 회사와 라이다 공급도 협상 중이기 때문에 하반기쯤은 흑자 전환도 기대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정으로 꼽아보자면 엔비디아 GTC에서 우리 시간으로 19일 휴머노이드 로봇 세션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라이다 플러스 로봇 쪽으로 SOS랩도 수혜받을 수 있을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열어주시죠. 네, 로보티즈입니다. 8.72%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3월 이후로 10거래일 동안 무려 63%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물론 구글과 또 협력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크게 뜨거운 흐름을 보였는데요. 역시나 SOS랩과 같은 흐름입니다. 엔비디아 GTC 로봇 세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올해 출시 예정인 휴머노이드 로봇 AI 컴퓨터 제슨 토론에 대한 출시 기대감 그리고 공개에 대한 기대감 더해지고 있습니다. 테마로는 로봇이 첫 번째 GTC 일정인데요. 내일 흐름 어떨지 기대되신다면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입니다. 12%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오전장이 삼성전자면 오후장은 알테오젠이었죠. 아스트라제네카와 2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사의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이 플랫폼을 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에 적용을 하고 피하주사 제형으로 개발을 할 계획인데요. 이제 이 계약금 플러스 앞으로 해당 제품이 판매되면 로열티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주주들은 기다리길 잘했다라면서 축배를 터뜨리고 있는데 내일장까지 흐름 어떨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프트업입니다. 4.57% 상승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오는 4월에서 5월 중으로 니케가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주말 사이 10만 명을 돌파했고요. 목표치인 800만 년 금방 도달할 거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임원진의 소수지분 매각으로 크게 하락한 바가 있는데 이 구간 오히려 주가의 매력이다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만큼 게임주 전반적인 내용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통해서 각각의 종목들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넥스틴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밑으로 SOS랩, 로보티즈, 알테오젠, 그리고 시프트업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넥스틴입니다. 오늘 장에서 4.37%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은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중국이 될 수 있을지 짚어보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여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넥스틴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백인현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중국 모멘텀 이슈가 가장 큰 초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 그 증착 장비 쪽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급등한 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왜 급등했냐면 중국향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인데요.
지금 넥스틴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스틴 같은 경우에도 웨이퍼 검사 장비 쪽인데 중국 모멘텀이 굉장히 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장비나 부품을 공급하는 것보다 중국 업체들한테 공급하는 게 오히려 마진율이 더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관세 이슈입니다. 미국이 지금 4월 1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반도체 업체들도 다 타격을 입을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중국향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향 반도체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마진율이 잘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향 매출 비중이 좀 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반사수혜로 성장 가능성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스틴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고요. 다음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SOS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TC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은 조용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중에서 SOS랩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은 O, 그리고 박병두 매니저님은 세모인가요? 네, 세모입니다. 그럼 그 세모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이 종목 우리가 이제 GTC 2025 그 이슈가 있죠. 이번 주 이제 시작되는데, 저는 이제 SOS랩을 제가 세모로 들었던 것은 기술적 분석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에서 보면 상당히 애매한 자리입니다. 월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올해 1월 달에 음봉을 보였죠. 그리고 2월 달에도 음봉. 그러다 보니까 연간으로 보면은 음봉이죠. 연간으로 보면 하락하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요게 그 망치, 아래 꼬리가 긴 망치죠. 우리가 망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못을 들어가도록 막 때려 박잖아요. 그렇습니다. 주가도 이런 망치가 고점에서 나오면 못 올라가게끔 이렇게 막 누르는 압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고 나서 작년에 망치로 계속 눌렀잖아요. 그러고 나서 올해 못 올라가고 있어요. 연봉이, 음봉이고 상당히 애매한 자리죠. 그런데 이번 달을 보니까 지금 다시 저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점을 깨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상당히 애매하죠. 기로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판단을 하건데, 만약 여기서 못 올라오고 빠진다. 그러면은 연봉으로 봤더니 올해는 안 좋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만약에 올라간다. 여기서 5개월 선을 지지하고 올라간다. 그런 경우는 이제 상승으로 봐야 되겠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주봉에서도 여전히 상승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세모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기술적인 위치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백일현 매니저님, 사실 이 자율주행, SOS랩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 GTC 이슈도 있지만 이번 주 목요일에 현대차가 주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산업에 대한 얘기, 자율주행과 관련된 코멘트가 나와준다면 그때 플러스된 이슈로 다시 또 한번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뭐 SOS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차 그룹 쪽으로 라이다를 공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SL의 자동차용 헤드램프 안에 라이다를 넣어서 공급하려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대차 쪽에서 자율주행을 추구한다라면 결국에는 SOS랩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만 지금 자율주행 구현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다른 글로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다 채택을 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SOS랩이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을 추진한다라면 결국 수혜받을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GTC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목요일에 현대차의 주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련 코멘트가 나온다면 다시 한 번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종목 로보티즈 가보도록 할게요. GTC 동안 로보츠가 왜 안 움직이나 하고 봤더니 이 외국인 수급은 로보티즈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장에서 8.72% 상승을 해주면서 오후장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고 연일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 두 분 그리고 박병주 매니저 홀로 세모 의견 주셨고요. 먼저 이호근 매니저님 로보티즈 하이젠 RNM 로봇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코멘트를 주셨었는데 네. 오늘 장에서 상승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로보티즈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성장성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싸죠. 하이젠 RNM 그때도 이제 제가 한번 로보티즈에 대해서 계속 이제 좀 강조를 드렸죠.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하이젠보다는 로보티즈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로보티즈는 지금 시가총액이 5,300억 정도 되고요.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지금 1조 1,700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로보티즈가 오늘 많이 올랐음에도 여전히 지금 하이젠 RNM의 2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이런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라면 지금 하이젠 RNM이 하나의 이제 기준점이 된다면 로보티즈는 여기서 더 많이 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젠 RNM이 여기서 또 상승을 보인다면 로보티즈는 그거보다 더 많이 가겠죠. 그래서 지금 요 국면에서는 하이젠보다는 로보티즈가 펀더멘탈상 그 다음에 저평가되어 있다는 매력상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왜냐하면 똑같은 액추에이터가 있고 내년에 이제 로보티즈가 이제 내년부터는 자율주행 로봇도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수입이 시작이 되는 좀 그 이익이 나오기 시작하는 국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로보티즈는 요번에 뭐 한 번에 많이 못 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로보티즈는 뭐 저는 텐베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제가 11월, 12월부터 계속 로보티즈가 텐베거가 될 수 있으니까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젠 RNM과 비교를 해봤을 때 로보티즈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키 맞추기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박병주 매니저님은 세모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좀 기술적인 위치를 꼭 확인해봐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시장이 공매도가 3월 말부터 재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매도는 어떻게 이제 그 수익을 내는 비결이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오른 주식, 특히 이제 고평가된 주식을 고점에 팔아가지고 그 주가가 빠지면 저가에 환매수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공매도인데 그렇게 된다면 로봇주들이 그런 타깃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외국인이 보니까 22만 6천 주 샀는데 이게 검은 머리인지 아니면 진짜 외국인이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민이 호주에서 매매를 하면 이거는 외국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외국인은 진짜 검은 머리 외국인인지 진짜 외국인 저는 구분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좀 고평가된 거는 맞죠. 지금 시가치 매출액이 300억도 안 되는데 5천억이 넘고 그리고 또 공매도 그런 부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시세라는 거는 그거를 무시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그냥 그대로 봐주지만 또 그렇지만 공매도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세모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이슈도 가까워지는 만큼 그 부분도 꼭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세모 의견 던져주셨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종목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장에서 2조에 육박하는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변동성도 굉장히 심했고요. 또 12% 넘는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매니저님들도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세 분께 OX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역시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고요. 백인현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알테오젠이 오늘 장중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5장 들어가면서 알테오젠의 아스트라제네카 자회사랑 기술 이전 계약을 이전 규모 이상으로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알테오젠의 급등이 나왔는데 이번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은 저는 단순한 기술 이전 계약 체결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의 주가가 빠졌을 때 왜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할로자임이랑 특허 분쟁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가 알테오젠과 이전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허 소송 이슈도 이제는 한물 같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특허 소송 이슈가 없으니까 아스트라제네카도 알테오젠이랑 거래를 기술 이전 계약을 하지 않았나 이런
시점에서 본다라면 RTO제는 지금보다 지금 뭐 시간의 거래에서도 한 3% 더 올랐는데 지금보다 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백일현 매니저님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쭤본다면 남아있는 모멘텀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RTO젠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는 이제 머크 사향으로 이제 현금 창출 능력도 RTO젠이 가장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머크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항암 치료제를 키트루다 항암 치료제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현금 창출 능력이 발휘된다라면 뭐 일본 쪽뿐만 아니라 머크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RTO젠이 뭐 로열티라든지 마일스톤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현금 창출 능력이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바이오 쪽에서는 RTO젠이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넓혀보자면 다음엔 박병주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음 주에는 폐암학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RTO젠이 크게 올라가면서 다음 타자는 ABL 바이오가 아닌가라는 이야기 쏙쏙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ABL 바이오가 지금 이번에 담도암에 관해서 3월 말까지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다음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때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체암 같은 경우도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를 통해서 전립선 암을 치료로 하는 그런 부분도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가 지난번에 한번 신고점을 돌파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간단히 좀 재밌는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여기서 신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연봉으로 보면은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돌파하고 나서 갑자기 또 급락을 시켰습니다. 소위 그게 풍차 돌리기죠. 풍차 돌리기. 풍차를 돌려버리면 진짜 가네 하면서 따라온 사람을 떨궈버리는 그런 거죠.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그 제약바이오, 특히 바이오텍 관련주들의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테오젠에 이어서 ABL 바이오까지 짚어봤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이호근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도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시프트업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4.57%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또 니케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하다고 하고요. 또 게임주 전반적으로 오늘 장에서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시프트업,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고요. 이호근 매니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프트업이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프트업은 우리가 이제 게임주에서 좀 가장 유망하게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부터 제가 계속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최근에 이제 온라인 게임에서 트렌드가 콘솔이라던가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그 게임의 트렌드가 이제 넘어가는 이런 흐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NC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데 시프트업은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의 이제 가장 중심에 있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이 회사가 서브컬처 이쪽 게임에서 지금 상당히 좀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게임 그 업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게임에서 흥행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게임을 거의 4개를 하면 3개가 다 성공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높은 그 흥행률을 좀 기록하는 이러한 종목이고 그다음에 올해 또 이제 중국 진출 모멘텀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다양한 지금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종목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게임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빨간불을 켜줬으니까요. 이것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백일현 매니저님, 오늘 게임주들이 빨간불을 켠 이유 중에 하나로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뭐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4월 2일 상호 관세를 앞두고 게임은 사실 관세랑 거의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도체나 뭐 조선이라든지 다른 쪽에 조선 같은 게 너무 많이 올랐고 또 반도체는 관세가 무섭고
관세가 무서운 섹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약간 피난처로 지금 게임 쪽으로 많이 접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게임 쪽은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5월 달에 본격적으로 해제된다는 기대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게임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중국향 매출 비중이 좀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프트업과 함께 게임 관련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탑5 각각의 종목들 성적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세 종목이 있었습니다. 넥스틴 있었고요, 알테오젠 그리고 시프트업, ABL 바이오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또 SOS랩 그리고 로보티즈는 두 분께서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지만 저 세모 의견은 모두 기술적으로 짚어보셨으니까요. 더욱더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시장 상황 굉장히 좋았죠. 그렇다면 변동이 있었을까요? 이혜린 아나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